안녕하십니까. 이산국어 4주차 중간고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주 정도 오셨고요. 시험 범위가 이론 문법의 거의 전반부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출문제나 기출문제를 응용해서 문제를 냈고요. 여러분들께 해설지가 나갔지만 좀 더 정확한 해설을 위해서 해설 강의를 찍었습니다. 모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은 의문의 개념과 정의를 묻는 문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라고 물었고, 결국 이건 의문의 이론을 묻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죠. 니은, 미음, 이응은 유음이다. 틀렸죠? 유음이 아니라 비음입니다. 기역, 쌍기역, 키읔은 연국의 음이다. 맞고요. 디귿, 쌍디귿, 티읕은 치조음이다. 맞습니다. 위, 외, 오, 우는 후설 모음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 모음이 붙으면 얘가 전설 모음이 돼요. 오, 우에 붙으면 이게 전설 모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 우만 이고 위, 외는 안 맞죠. 시옷, 쌍시옷, 히읗은 마찰음이다. 여서 맞습니다. 맞는 게 지금 하나, 둘, 세 개. 니은, 디귿, 미음에 총 3개가 모두 맞는 것이 되어서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밑줄 친 부분의 시제가 다른 것은 입니다. 용언에 선어말 어미가 붙은 빌리었다 같은 경우 과거 시제라는 것을 바로 아실 수 있겠고, 문제는 아름다운인데요. 형용사인 아름답다에 관형사형 어미 니은이 붙었을 적에 이때는 품사가 형용사이면 형용사 여간이 은이 붙으면 시제가 얘가 현재 시제가 되죠. 하지만 3번 4번처럼 동사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은이 붙게 되면 이때는 시제가 과거 시제가 모두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2번만 현재 1, 3, 4는 모두 과거가 되겠습니다. 3번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나머지와 다른 걸 고르십시오. 모두 명사를 꾸며줘요. 낯선도 땅을 꾸며주고, 허튼도 말을 꾸며주고, 애먼도 일을 꾸며주고, 다른도 사람을 꾸며주는데, 이럴 때는 서술성 여부라고 보셔도 좋고, 아니면 불변어, 가변어 여부가 더 맞다고 보시면 되겠죠. 1번의 낯선은 기본형이 낯설다. 이렇게 된다는 것은 품사가 형용사란 뜻이죠. 허튼과 애먼과 다르는 그저 수식성만 있는 관형사고요. 낯설다는 형용사가 되어서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4번 보기를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로 잘 분류한 것을 고르십시오. 통사 비통사에서 새해는 관형사 플러스 명사의 통사적 합성어, 힘들다는 명사 플러스 용언의 역시 통사적 합성어, 접칼이 용언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가 없이 바로 명사가 붙은 얘가 비통사적 합성어가 되겠죠. 부술비도 부사 플러스 명사인 역시 비통사적 합성어가 되겠고요. 돌아가다는 용언의 어간에 연결어미 아가 붙은 통사적 합성어가 됩니다. 오르내리다는 용언의 어간과 용언의 어간 사이에 연결어미가 없이 연결된 얘는 비통사적 합성어. 그러니까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하는 애들이 골라보면 한쪽만 잡으면 되죠. 비통사가 접칼, 부슬비, 오르내리다, CDF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정답은 2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음소의 개수가 나머지 넷과 다른 거 하나를 고르십시오. 여러분, 음소의 개수는 의문의 개수와 같죠? 음소가 어차피 의문이니까 의문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문의 개수를 물어보면 먼저 발음을 한 다음에 발음을 토대로 해서 자음과 모음을 모두 쪼개는 것입니다. 닭장은 닭장 이렇게 발음해 놓고요. 한 개의 음절마다 디귿, 아, 기역, 쌍지읒, 아, 이응에 3개씩 있으니까
총 6개의 의문으로 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맨님 역시 니은 첨가를 하고 난 뒤에 보시면 3개 역시 6개입니다. 하지만 쥐덫은 쥐가 2개로 되어 있죠. 이중모음이 이제 하나로 세야 되니까 말이죠. 그리고 덫까지 하면 이제 총 5개가 되겠죠. 웅덩이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첫소리 이응에 이제 웅의 우와 이의 첫소리를 세지 않고 요 발음과 표기가 똑같으니까 말이에요. 웅, 덩, 이 결국 2개 총 6개라서 이 문제는 역시 이제 다른 기출인데 그나마 좀 괜찮은 문제지 않았을까.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다음 중 형태소의 개수가 다른 거 하나를 고르십시오. 형태소 문제를 좀 까다로워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숙제로 나갔던 애들도 있었는데요. 단팥죽 같은 경우는 달다에서 왔어요. 단이 하나가 아니라 이게 이제 달다에서 왔기 때문에 달이 하나고 관형사 영어미 니은이 붙었고 팥죽은 팥 플러스 죽입니다. 4개의 형태소로 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짜임새가 이제 보통 숙제로 많이 냈었죠. 짜다의 짜, 피동접미사 이, 명사와 접사 미음, 모양을 뜻하는 접사 3까지 합치면 총 4개가 되겠죠. 디딤돌은 디딤과 돌로 나뉘고 디딤이 디디다의 미음이니까 디디다의 디디, 명사와 접사 미음, 돌 얘가 3개죠. 갈림길은 이게 갈림과 길로 나뉘고 갈림이 다시 갈리다 미음, 갈리다는 가르다의 피동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최종으로 바뀌면 가르다의 가르, 피동의 이, 명사와 접사 미음, 길 이렇게 나뉘어서 총 4개의 형태소로 나뉘기 때문에 혼자 다른 게 있으니 그게 바로 이제 3번 디딤돌이 되겠다. 갈림길 같은 경우는 이가 피동접사예요. 예를 들면 흐르다 흘리다, 가르다 갈리다, 자르다 잘리다. 잘리다의 경우 자르다의 자르에 피동접사 이에 다 요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르이가 리로 되는 애거든요. 그래서 요걸 보는 게 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7번 보기의 짜임을 올바르게 나열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그녀는 성격이 좋다. 그녀가 S1, 성격이 S2, 좋다가 P2. 여기에 P1 역할을 하는 서술절입니다. 서술절하는 문장이 이제 2번, 3번, 4번을 빼지 1번만 이제 날아가고요. 이건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찐다에 연결어미가 코고요. 순서를 바꿔봐서 말이 살찌고 하늘이 높다 순서 상관없으니까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에서 이제 2번이 날아가게 되겠고요. 그녀는 예쁜 모자를 샀다 해서 혼문장처럼 보이지만 그랬죠. 예쁘다의 관형사 영어미가 붙은 요거 혼자서 관형절이다. 관계 관형절. 모자가 예쁜 모자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치면 이 관형절까지 모두 맞는 것은 여기서 이제 혼문장이 아니고 관형절이 맞으니까 정답이 되는 건 4번이 되겠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8번 밑줄 친 부분의 품사가 다른 거 하나를 고르십시오. 그는 문학평론가 겸 모 대학의 교수로 있다. 두 말을 이어주긴 합니다만 이 겸과 대는 의존 명사라고 했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신입사원들에게 1달 내지 2달 정도 연수를 받게 한다.
자, 겸과 대는 의존 명사였고, 밑과 내지는 접속 부사였던가. 기능과 역할이 똑같기 때문에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1번이 명사고 2번이 지금 부사고 아니면 두 개가 갈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3번에 나열하고 등장하는 A, B, C 나열하고 나오는 들, 등, 등등, 등속, 등지 따위가 모두 역시 의존 명사죠. 여기까지만 봐도 이제 답이 2번이 되겠고요. 4번에 우리는 그가 범인이라는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하였다. 그가 범인이라는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하였다라고 했을 때, 이 결정적, 적이 붙은 말의 품사에 있어서 얘가 뒤에 조사가 붙게 되면 결정적의 품사는 역시 명사가 되겠다. 근데 다 명사인데 2번만 부사가 되니까요. 정답을 2번으로 하셔야 하겠습니다. 국어의 음절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초성이든 종성이든 두 개의 자음이 올 수 없다. 그쵸? 자음 자리는 다 한 개밖에 올 수 없습니다. 모음과 모음 사이에 두 개가 올 수 있고요. 종성에 위치할 수 있는 자음은 7가지 뿐이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반모음도 모음이므로 단독으로 음절을 구성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반모음을 여러분들이 조금 어색해 하실 수 있어요. 사실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잠시 놔두시고 4번 보면 자음은 반드시 모음과 결합해야만 음절을 구성할 수 있다. 그렇죠. 자음은 홀로 음절 형성이 불가능하다. 모음 단독 음절 형성은 되는데 자음 단독 음절 형성은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만 봐도 답이 바로 3번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 더해. 반모음은 이제 모음 중에서 예를 들면 이중모음 야라는 것을 발음할 적에 먼저 살짝 나는 발음으로 이게 위에 반달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반모음이라고 부르는데요. 반모음은 이중모음을 발음할 때 살짝 먼저 나는 모음으로 알려져 있고요. 얘가 반은 자음이고 반은 모음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모음의 특성 반, 자음의 특성 반을 갖고 있어서 홀로 음절 형성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하지만 홀로 음절 형성할 수는 없어요. 얘는 안 됩니다. (10번) 밑줄 친 단어의 표준 발음이 모두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 모두 된소리 발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낸 문제들은 거의 기출 문제들입니다. 창고가 아니고 창고. 창고 반창고고요. 아무도 없이 혼자 산다고 이렇게 홀대를 하면 안 되지. 홀대, 괄대, 한자어 리을대 다사죠. 같은 약이라도 한자의 상태에 따라 효과가 다르다. 원래 효과는 틀린 발음이었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개정이 되면서 맞는 발음이 되었죠. 효과, 효과 모두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역시 마찬가지로 원래는 틀린 발음이었습니다. 교과서만 맞는 발음이었습니다만 교과서, 교과서가 둘 다 모두 맞는 발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맞는 걸 고르면 니은과 디귿과 리을 이 세 개를 고르셔야 되니까 답을 4번으로 보셔야겠습니다. 11번 보기에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 기역은 사동사, 니은은 비동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앞에 이제 목적어 여부를 보고 판단하시면 되는데요. 목적어가 없는 경우가 일단 기본적으로 피동이고 목적어가 있으면 사동입니다.
자, 기억은 울다에 리가 붙었습니다. 니은도 마찬가지죠. 울다에 리가 붙었는데 앞에 목적어가 있죠. 종을 울렸다, 동생을 울게 만들었다니까 그럼 둘 다 사동입니다. 동생이 새 시계를 내게 보게 만들었다. 목적어가 있죠. 지금 의미도 보게 만든 거니까 얘가 이제 사동사가 되겠고요. 그런데 멀리 건물 사이로 하늘이 보였다는 것은 목적어가 아예 없어요. 목적어가 없으면 피동사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억이 사동사고 니은이 피동사였기 때문에 뭐 답은 벌써 나왔죠.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 우리는 난로 앞에서 녹다, 녹이다 이가 이제 붙었고요. 그 다음에 앞에 목적어가 있고요. 의미도 녹도록 만들었고 디귿에 나는 따스한 햇살이 고드름을 서서히 녹였다라는 이 문장도 고드름을 녹게 만들었고 목적어도 앞에 존재하고 그래서 역시 둘 다 사동사가 되겠습니다. 나는 손에 짐이 들려는 앞에 주어밖에 없고요. 목적어가 없으니까 얘는 피동사 거꾸로 됐죠. 꽃을 들게 하여니까 목적어가 있으니까 사동사. 그래서 기억이 사동이고 니은이 피동인 걸 고르면 정답은 2번밖에 없겠습니다. 12번 다음 중 표준 발음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이게 이제 유마에 대한 공부죠. 마철루 이게 틀렸습니다. 마철루 연륙교, 대관령, 삼천리 등과 함께 공권력과 생산력과 결단력은 모두 맞는 발음이 되면서 정답 1번 되겠습니다. 13번 기억 리을의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식용유는 니은 첨가가 됩니다. 음운의 개수는 하나 늘었고요. 헛걸음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 대기 현상 등이 있습니다. 안팡일 1시리즈는 모두 다 니은 첨가 된다고 했죠. 그리고 니은 첨가 후 쌍기역 받침이 기역으로 바뀌었다가 비음화를 거치면 안팡일 얘도 이제 첨가가 있고 플러스 1입니다. 입학생 입학할 때 축약이 있고요.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이제 된소리 되기가 대체 교체가 있고요. 된소리 되기 얘도 된소리 되기 끝소리 규칙 얘도 끝소리 규칙 니은 첨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 설명들을 이제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기읍과 디귿은 각각 의문의 첨가가 나타난다. 기억이 식용유였으니까 니은 첨가가 나타나고요. 디귿도 음운 첨가가 모두 나타납니다. 기억은 니은 첨가니까 플러스 1이고 리을 같은 경우는 입학생 축약이라서 마이너스 1입니다. 음운 개수가 같지 않죠. 니은과 디귿은 각각 음운의 대치와 교체가 모두 같다고 보면 니은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있고 디귿도 끝소리 규칙이 있거든요. 끝소리 규칙이 이제 음운의 대치가 맞죠. 니은과 리을은 같은 유형의 음운 변동이 있다 했는데 니은은 헛걸음에 된소리 되기 현상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인데 리을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없단 말이죠. 어차피 비읍과 기역과 이응은 자기 본 소리 그대로 나니까 이 팍생에도 기역 받침에 된 소리가 있어서 된 소리 되기로 모두 같은 유형이기 때문에 여기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높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할아버지께서 노인정에 가셨습니다. 주체 높임, 상대 높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이 문장의 주체를 높이겠다고 있다고 했는데 선생님께서도 여기도 주체가 있고 여기도 주체가 있죠. 그래서 1, 2번은 모두 주체 높임. 기역, 니은, 디귿은 모두 듣느니 상대 높임이 있다. 가셨습니다, 계십니다, 주십시오. 상대 높임이 모두 다 높임으로. 니은과 리을은 특수한 어휘를 사용하여 높임을 표현하고 있다고 했는데 니은에는 댁이 있고요, 계시다가 있어요. 리을에는 모시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맞죠. 4번에 디귿과 리을은 모두 목적어를 높이고 있다고 했는데 리을은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서 데리고를 모시고로 바꿨어요. 예, 리을은 맞아요. 그런데 디귿은 아이들을 목적어인데 얘 높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디귿이 틀렸죠. 4번이 하나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높임법의 적절성 판단. 면접관님 수고하십시오. 윗사람에게 수고와 야단을 못 쓴다고 했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정도. 저희 아버지 함자는 홍길자 동자이십니다.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말할 때 성에는 자를 붙이지 않고 홍, 이름에는 길자 동자, 이렇게 하는 게 맞죠. 3번에는 나라와 결에는 낮춤의 대상이 아니라서 저희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라고 해야 하죠. 이어서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계시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계시다는 쓸 수 없죠. 있으시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건 2번밖에 없겠습니다. 16번 표준 언어 예절에 알맞은 표현이 뭐냐? 자신의 본관을 소개할 때 저의 본관은 밀양 박씨입니다라고 했는데 입니다라는 것은 지금 상대 높임이 나보다 높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때 뭘 쓰면 안 된다? 시를 쓰면 안 되죠. 가를 써야죠. 가.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를 부인이라고 소개할 수 없죠. 제일 흔한 이름이 아내, 집사람, 안사람. 세 개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사회자가 20대 연예인을 소개할 때 땡땡땡 씨를 모시겠습니다. 자, 시청자들 앞에서 객체 높임을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나보겠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요 정도. 소개하겠습니다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머니와 길을 가다가 선생님을 만났을 때 저희 어머니입니다라고 어머니를 선생님께 먼저, 어머니가 먼저 좀 더 가까운 사람이고요. 선생님이 먼 사람이죠. 가까운 사람을 먼저 먼 사람에게 먼저 소개해야 합니다. 여성과 남성 중에서는 남성을 먼저, 나이가 어린 사람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하고는 나이가 어린 사람을 먼저 소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지금은 이 순서가 제일 먼저 가까운 정도, 그 다음에 성별, 그리고 나이 순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가까운 정도에서 이미 판가름이 났기 때문에 4번을, 즉 어머니를 먼저 소개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밑줄 친 부분의 문장 성분이 다른 것을 고르십시오. 역사적인 근거를 꾸며줍니다. 명사 근거를 꾸며준다는 것은 얘가 관형어라는 뜻이죠. 어떻게는 동사 지낸 일을, 잘못은 동사 적용하여를. 이보다의 보다가 부사격 조사죠. 형용사 조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이 세 개는 다 부사어가 되겠고 1번만 관형어가 되겠습니다. 정답 1번 하셔야 되겠고요. 18번 다음 중 의미 중복이 없는 문장은 이라고 했는데 투고 안에 원고를 보내다는 뜻이니까 이게 중복이죠. 도보로 걸었다가 도보에
보자가 걸음 보자라서 역시 겹칩니다. 버스 안에 탄과 탈승이 겹치고요. 자매결연의 맺을 결자와 맺은이 겹치죠. 그래서 의미 중복이 없는 말은 3번 되겠습니다. 19번 문장의 의미가 모호하게 해석되는 것은 중의성이 있는 문장이죠. 1번 같은 경우는 비교 대상이 모호합니다. 비교 대상이 그가 나랑 비교되는지 그이와 내가 아니면 나와 축구가 비교되는지 이 비교 구문의 모호성이 되겠죠. 정답이 바로 1번이 되겠고요. 2번 엄마는 아침에 귤과 토마토를 2개씩 씩이 있어서 이제 각각 2개라는 의미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 그림은 아버지의 그림을 고쳐서요 주술로 정확하게 바꿨습니다. 4번은 이 쉼표를 통해서 웃는 사람이 아가다라는 표현, 정확하게 누구가 웃고 있는지 행위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마지막은 20번 국어에 로마자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의는 소리와 상관없이 UI로 적죠. 맏형은 체언에서 히읗을 밝혀 H를 적는다가 맞죠. 먹거리는 된소리 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가 K가 아니라 G로 먹거리가 됐어야 됩니다. 음력은 미음 뒤에 리을 자음동화도 반영하죠.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어서 요걸 이제 N으로 표시 잘 했습니다. 바뀌지 않은 것은 3번이 잘못됐다. K가 아니라 뒤에가 G가 됐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간고사 4주차 중간고사에 대한 해설 강의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상담하러 오실 때 중간고사 해설지 자기가 풀었던 거를 들고 오셔야 정확하게 이게 얘기가 됩니다. 상담하실 때 용도로 쓰기 위해서라도 중간고사 시험지를 꼭 필수로 들고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앞에 풀었던 것도 다 들고 오시면 좋지만 상담용으로 위해서라도 중간고사 시험지를 들고 상담을 방문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